안녕하세요. 사상과 생각을 해킹하는 해커, 노자 도덕경 도의 저자 성대현입니다. 65장은 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고왈 위도자 비명민야 장이우지하라 민지 난치야 이기 지다야라. 고왈 옛말에 위도자 도를 행하는 사람은 비명민야 서민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이우지하라 우직하게 되도록 만들었다. 민지난치야 서민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이기지다야라 아는 사람들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렇다 했습니다. 고이 지치방 방지적야 이 부지 치방 방지적야 고로 그래서 이지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치방 나라를 다스리면 방지적야 도적이 나라를 이끄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사악한 나라가 된다. 도적이 이끄는 나라가 된다 했습니다. 이 부지 아는 것이 많지 않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 지방 나라를 다스리면 방지덕야 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항지 차량자 역계식야 항지 계식 차위현덕이라. 항지 항상 이해한다는 거죠. 지 안다 차양자 차양자라는 것은 위에서 얘기한 바로 윗구절에서 언급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위 두 가지를 이해하고 계식야 법과 제도를 헤아려서 적용하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법과 제도에 이 두 가지가 적용된 의미를 헤아린다면 차위, 그것을 일컬어 현덕, 깊은 덕이라 했습니다. 현덕, 심의, 원의, 여물반의 내지대순이라. 깊은 덕은 두텁고도 심원하다.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내 크게 순응하게 된다 했습니다. 어떤 거에 순응한다는 거죠? 우리 도에 순응한다는 얘기죠. 65장은 상당히 오해가 많은 장이기도 합니다. 우라는 글자는 어리석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찌 보면 우직하다, 단순하지만 소박한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서민들을 모두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지혜롭게 만들게 되면은 나라를 다스리기 어려워집니다. 서민들을 모두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지혜롭게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현대 삶에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지식과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졌죠. 역으로 너무 많은 지식인과 똑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하는 일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이를 포장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악순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 지식과 지혜가 많은 소수의 사람들이 똑똑한 대중을 조종하는 시대가 되었지요. 대부분의 서민들이
교육을 받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학과 대학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지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약간의 지식을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루는 올바른 방향을 이끄는 것은 서민의 몫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혼란스럽죠. 이 시대 청년들 삶이 혼란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대학교와 대학원을 나와도 남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시대, 보통 사람이 되는 시대가 되었죠.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위기에 몰립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학습 기능으로 무장한 컴퓨터와 겨루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세계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세계 최고의 컴퓨터 시스템으로 만들어낸 인공지능을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수많은 똑똑한 일반 서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경쟁력이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과연 더 똑똑해지고 더 지식을 많이 쌓는 일을 기준으로 삼고 이것을 바탕으로 경쟁을 일으키는 경쟁의 조건으로 만드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로 가는 길일까요? 대다수가 추종하는 목표가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 삶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가 조금씩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소수의 가진 자가 대부분의 부를 갖게 되는 악순환이죠. 2500년 전에 도자 사상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채우기만 하는 삶, 더하기만 하는 삶, 지식과 부를 쌓는 것이 항상 가장 목표로 생각하는 삶을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삶에는 논리적인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 삶을 우직하게 살도록 통나무와 같이 투박함을 추구하도록 이끌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사람들이 어리석도록 만들라 전혀 맞지 않는 사상이지요. 사상에 대한 해석이죠. 역사적으로 기술과 지식이 쌓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지 거꾸로 기술과 지식이 없어지고 더 퇴보하는 방향으로 흐른 적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걸쳐서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역사의 큰 흐름을 바라볼 때 우리 도경 14장에서도 살펴본 바 있죠. 도의 기록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 등 세상을 이해하는 올바른 방법은 기록되고 축적됨이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사람을 평가하고 삶의 목표를 정하는 방향은 그런 기준으로만 다루어서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구하지 말라 강조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 도와 덕을 무시하고 정치를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 때 경계해야 할 사항입니다. 도덕경을 외우고 공부해서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는다 할지라도 지식이 많은 자라고 할 수 있지만
덕이 많은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은 자와 덕을 기반으로 삶을 사는 사람인지 여부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도덕경의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쉽게 드러나죠. 도덕경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쳐 주기 위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리더 자신과 국가의 삶을 이끌어갈 실행 가이드이기 때문이지요. 현대는 리더를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힘으로 선출합니다. 도덕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도덕경을 기준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리더를 평가하고 투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